그래서 오늘은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어 저기 하태진 선생님, 네, 우리 인제 사망 원인 1 위가 암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 예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태진 선생님께서는 암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본인이 또 실천하고 계신 거라든가. 음, 그냥 통상적으로 네. 실제로 건강은 죄송합니다. 본인이 이제 다치고 겪어봐야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의학 상식이나 뭐 의료 상식을 가지고 이제 요 주의를 요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그 의견이나 요술로 끝나고, 본인이 왜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거는 지금 아파 보거나 아프면 안 되겠죠.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점은 이론적인 거나 상식적인 거는 우리 최미정 선생님께서 간호사 부분이니까 많은 좀 예시와 주의점을 주세요. 저는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하태진 선생님, 예, 권영옥 선생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예, 예. 선생님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근육 시인님 아까 소개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하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하고 계신 일이라도 잠깐. 누가 내가? 네. 저는 그 강남구에서 주로 신앙송, 문화예술 이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저는 2019년도 강남구 축제할 때 보통 축제가 음악, 밴드, 색소폰, 하모니카 이런 건데 제가 시낭송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걸 기틀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친교로 단톡방에 한 2, 30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같이 호응하고 늘어나 가지고 현재 한 339분 정도가 서로 문학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이제 자기들의 그 활동도 공지하고 서로 이제 시문학, 뭐 사진 등등 장르 구별 없이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용 선생님 께서도 나중에 희망하시면 우리 자꾸 요리장인데 우리 김희정 강사께서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연륜도 있으시고 삶이 풍부함을 느끼게 하네. 아주 온화하시게 뵙고 첫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영옥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 하시고요. 오늘은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암 예방에 관한 뭐 선생님이 실천하고 있거나 뭐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 잘 들었고요.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요. 글을 한 30여 년 동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군자, 사군자도 좀 해서 지난번에 전시회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글 쓰다 보면 그 모든 예술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저기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암 예방에 관해 알고 계신. 글쎄, 요즘 이제 건강을 굉장히 이제 저도 1순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활동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암도 또 많이 지금 요즘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암 예방은 그 음식, 그 골고루 먹는 음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
꾸준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잘 안 두 번째가 들리는데요. 뭐였죠? 잠깐 못 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거. 첫 번째는 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식이요법. 네. 그래서 그 암에 이제 좋은 음식들, 암 예방에 좋은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이 이제 몇 가지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은 특히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다음에 그 탄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그래서 그 신선한 음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나 이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을 고루고루 이렇게 먹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요리 방법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산에 다니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력 운동을 해서 이렇게 내공을 좀 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트레스 예방. 웬간하면 저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건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금옥 선생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여기 첫 번째 마이크를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돼요. 맨 밑에 줄. 네. 예.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그룹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제 카톡에 공유하는 거 너무 소중한 것들 많아서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장지동에 살고 있는 박금옥이라고 하고요. 네. 63년생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전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또 일을 하다가 요즘은 겨원 빨간펜 학습지 교사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경험이 네, 잘 많으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주제가요, 우리가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암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암을 예방하려면 이제 우선 우리가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직접 손수 만들어서 먹고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제 간단하게 그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고 어, 과일을 먹되 야채나 과일을 먹되 뭐 색깔 있는 음식들로 이제 골고루 섭취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꾸준히 운동을 겸비하고 어,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강성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 주실래요? 저는 평구30에서 조금 이렇게 작아요. 소리 좀 크게. 네, 저는 평구30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뭐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참여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암 뭐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가 경청하는데 일단 집중하고요. 말씀은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문수정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아, 말씀이 없으시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암 예방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소리가 또 울리네요, 유 대표님. 소리가 울려요. 네, 보통 울리면 네. 하시는 쪽 그쪽 영향일 때가 있는데 제가요? 잠깐만요. 특별한 다른 건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소리가 그래도 깨끗해졌어요. 네. 제 화면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국립암센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제정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떠도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그래서 담배에는 한 2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여 종의 그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요 밑에로 내려갈게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은 버리기.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숯불구이 고기라든가 이런 우리가 음식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탄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탄 음식에는 벤조피렌이라는 그런 발암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우리가 인제 고기를 굽다가 먹을 때 또 탄 부분을 제거하고 먹지만 그 전체의 그 연기로 그 화학물질을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 거는 잘라내도 그 안에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 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 5회 이상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땀 나게 운동하기.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거에 운동을 많이 한 그룹에서 이렇게 암 발생이 좀 적었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등 예방 접종 받기. 그래서 B형 간염에서 간암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지금 예방 접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접종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방 접종을 받는다고 해서 100%다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우리가 요 두 가지 경우에서는 간암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 보시면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건 수칙을 지키기. 그래서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어떤 보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착용하는 것들을 지켜야 이런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하기. 그래서 그 항산화 물질이 채소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그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적은 양의 음주도 피하기. 그래서 이 발암성 물질에는 알코올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약주의 문화 그래 가지고
소량의 그런 술은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암 물질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그래서 많은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복부 비만 개선과 자신의 체격에 맞는 체중 유지. 비만한 사람에서 그 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매개 감염병에 안 걸리기 안전한 성생활. 요거는 근데 제가 암 예방, 암 학회에 들어가서 봤는데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검진 받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매년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암 검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세 이상인 경우는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또 50세 이상에서는요, 대장암, 그리고 또 40세 이상에선 간암. 근데 간암은 해당 연도에 뭐 만성 간질환이라든가 B형 간염, 항원 보균자 뭐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에 해당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폐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자, 그래서 흡연력이 30년 이상인 사람,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또 자기 부담을 1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0가지를 좀 지키면은 한 2분의 1 정도, 50% 정도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어때요? 여러분들 요 10가지 한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네. 권영옥 선생님 어때요? 요 10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뭐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제가 인제 못한 게가 있네요, 몇 가지 알면서도. 예, 뭐냐면은 그 예방 접종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음. 비염, 간염 그거 하고 자궁경부암 음. 그거 하고 비만 3 가지 걸립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태진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저는 그냥 됐으면 참관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또 채무진 관계에서 제출을 하시니까 저는 실제로 그 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문명과 문화의 가속을 멈추자입니다. 오늘날 환경관계 이제 저는 2015년부터 전국 하천 살리기 또 환경관계를 좀 접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이 제가 가진 자료나 결론이면 인간의 성공이 인간의 실패를 가져왔답니다. 물론 이게 나름대로 다 뭐 이론은 저는 그런 학술적인 이론을 따라 가지고 실제로 저는 그 산자락에서 한 12년 이상을 전기도 안 쓰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그저 뭐 MBN에 나가게 됐는데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만든 거는 전혀 제가 안 씁니다. 단 이제 비상기 전화 가면 불 때하고 호롱불 켜고 보게 되는데 그 결과 제가 느낀 거는 인간이 그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들 그런 기구나 편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해를 가져온다는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뭐 건강을 뭐 그냥 어떻게 회복해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서울이나 도시에서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나 이런 수면 부족으로 이 뒤바뀔 때 흙집에 가서 한 이틀을 자면은 이게 되돌아오더라고요. 원상복귀로.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아까 그 사람이 아프면은 그 강원도 있을 때 강아지가 감기로 아파할 때 그냥 새끼줄에 묶어 가지고 잣나무 밑에 매달아 놓 잣나무 묶어 놓으면 며칠 지나면 그냥 생생히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실질적인 걸 보면서
인간 자체의 그 세포가 재생하려고 이제 제 경우도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저도 뭐 대체요법, 민간요법, 그다음에 항암요법 이런 걸 했지만 저는 병원 치료를 안 받아서 수술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면 우리 그 간호사님도 계시지만 현대인들은 우리가 학교 배운 상식, 의학 지식이나 지학 회사들 하는 홍보들에 너무나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본인이免疫力을 키워가지고 이겨낼 생각을 하고 무조건 뭐 아프면 약국하고 병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免疫力을 약화시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어떤 여성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여성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제가 본 자료는 15년 전에 일본 자료를 제가 비교를 봤어요. 어떤 걸 보냐면은 일본 여고생들이 자궁근종,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걸 쭉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게 이제 경피독이라 그러는데 여성들은 성기가 70% 노출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흔히 지금 하는 샴푸, 리들서, 비누, 화장품, 그다음에 염색약 이게 그게 주 키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저는 사실 뭐 치약 모든 걸 안 썼는데 집에서 보면 이제 우리 딸애나 거기 아기 엄마가 그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그 문을 열면은 저도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이런 내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거 샴푸 같은 거 젤 쓰시면 뭐 줄이고 하면 좀 천천히 갖고 하자도 그래도 전혀 제 얘기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지금 10년, 15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도 내가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이거 상식이나 의학이나 너무나 지식이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지식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를 들자면 뭐 부엌의 세제부터 바꾸고 뭐 EM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거 소소한 거 이렇게 바꿔 나가서 이걸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이 왜냐면 알다시피 뭐 인간의 탐욕이지만 우리가 먹거리도 거의 가면 GMO가 뭡니까 우리 저기 최미정 선생님, 예, 네, 옥수수 수입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은 자기들이 밀가루 이렇게 약친 걸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거기 수확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냥 헬리콥터로 비행기로 그 많은 농장을 살포하면은 키가 적은 거는 다 죽잖아요. 이제 그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등등은 우리가 뭐 지식이나 이런 과학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개인이나 단체가 지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실질적인 거 우리 책에서 보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이게 무언가 한 거 추측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각각 개인이 살기 위해서 좀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1일부터 약간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코로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 감기는 보니까 이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최미정 간호사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타이로를 하나 먹고 타이로를 먹으니까 통증은 없어지는데 그 다음날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다 아파 보셨지만 아프면은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나 아무 옆에 못 오니까 또 와서도 안 되고 좀 심각한 고민을 이번에 또 많이 했습니다 하고 우리 앞으로 그 최미정 원래 간호사십니까? 간호사 출신 그 자료도 가지고 많이 지키시고 각 개인이 이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천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실천합시다. 예.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박금옥 선생님? 네. 10가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기존에 항상 알고 있었던 건데 항상 실천을 하고자 하지만 이제 작심삼일이잖아요, 항상. 근데 작심삼일 하지만 또다시 작심삼일 시작하고 또다시 작심삼일 시작하고 연속 작심삼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몸에 아주 배여서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우리 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조경희 선생님 아까 암 예방 10가지 다 못 들으셨죠? 예, 저 늦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들으셨어. 예, 이제 집에 도착해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암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네. 네. 선생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셔요. 아, 제가요? 네. 암에 대해서 제가 뭐 그게 아니니까 뭐 잘 모르지만은 네. 일단은 제 가족 중에는 암으로 해서 뭐 그 한 분은 없는데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암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걸려갖고 또 완쾌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도 그 건강검진할 때 그때도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건강검진에도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피 검사를 할 때 그 본인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검사 외에 또 이제 그 금액을 지불하면은 각종 암이라든가 뭐 자세하게 또 그걸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했는데 나중에 하려니까는 그 피 뽑고 나서는 안 된다 해서 안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 하고 나서 살짝 후에 한 게 검사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늦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피 다시 뽑아야 된다 해서 피 뽑는 건 무서워서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뭐 피부암부터 시작해서 뭐 혈액암 뭐 그 제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게 여기 그 갑상선암 있죠. 그거는 암으로도 취급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갑상선암을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벼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목에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우리 그 책 쓰게 하면서 우리 작가님 중에 그 이제 지금은 60대 이제 초반인가 그때 암이 걸려서 그 치료를 하고 완쾌가 됐는데 또 다른 곳에 또 암이 또 걸려갖고 그래서 이 책을 쓰시는데도 굉장히 완쾌는 되는데 그게 완쾌되고 나서도 이게 5년이 지나야지 완전히 그게 안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낫는 거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5년도 안 됐는데 책을 하도 쓰고 싶어서 저한테 오셔가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가중에 그 원래 암에 걸려 있으면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무리를 하시고 집에 사모님도 이제 못 쓰게 하고 책 쓰기 못하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쓰셨거든요. 모르게 이제 가만히 쓰셨는데 그래서 그거 쓰는데 이제 피곤하면은 또 안 쓰고 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쓰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5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무리를 하면은 다시 재발을 한대요. 재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던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예방 조사 건강 검진은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 보니까 건강 검진을 사실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못 하고 올해 이제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21년에 해야 되는데 21년에 못 하고 22년도에 이제 그 연장을 해서 그 연기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늦게 해 갖고 12월 말에 이제 12월 20 며칠 날 했는데 그 위가 이게 소화식 기능이 좀 약하니까 그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늦게 하니까 이게 보통 수면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리가 다 차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못 하니까 그냥 이제 일반으로 했어요. 일반으로 했는데 사실은 일반으로도 저는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이제 일반으로 하는데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 이게 목을 다칠 것 같은 염려가 있어 갖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못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못 하고 다음에 할 때 그냥 그걸로 하겠다고 하면서 수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위 내시경이 이것도 잘하는 곳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하는 건데 그거는 꼭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건강검진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느꼈는 게 그 건강검진을 하고 또 예외적으로 10만 원, 15만 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10만 원 하면은 조금 자세하게 봐주고 뭐 그다음에 15만 원을 주면은 더 이제 깊이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다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투자해서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는 한번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홀수 번호니까. 내년에 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꼭꼭 체크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청모 선생님, 말씀 조금 어려우신가 보다. 예. 그러면은 강균환 대표님은 말씀 못 하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 유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암 쪽은 아는 건 없고 그냥 자료 찾아서 알고 있는 거, 또 오늘 설명해 주신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거기 이제 그 10가지는 안 들어있긴 한데, 근데 네네네. 항상 암 이렇게 겪으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취약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안 걸릴 것도 걸릴 것 같다. 우리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암 걸릴 것 같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항목 거기 없던 것 중에서는 그게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대목. 그리고 요새는 좀, 뭐, 암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다들 좀 내려놓고 살자. 왜냐면 하도 뛰어다니면서 많이 신경 쓰이고 그러고 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하루 살아도 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저희 가족 중에는 아직 암 환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라든가 있구나. 요번에 있었구나. 그래서 가까운 이제 고모부죠. 아주버니 되시는 분이 한 2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좀 간에 이상합니다. 간 초음파를 하셨나 봐요. 간이 이제 매끄럽지 않고 뭐 오툴도툴하다, 이상하다 이래 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인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인제는 뭐 다른 걸로 심정지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간암이 아니라. 예, 그랬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암이 참 많구나.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1 위예요, 사망 원인 중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가지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흡연이라든가 그쵸? 알코올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됐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은 또 그런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피우세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유 대표님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또 뭐 저희 아버님도 인제는 79 세까지 사셨는데 이제 담배를 많이 즐기셨어요, 담배를. 그래도 인제 폐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은 우리가 인제는 공기잖아요. 연기. 그쵸? 인제 그런 것들이 뭐 기도라든가 폐로 들어가서 인제 또 다시 인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인제는 그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암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설암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안에서 담배를 피니깐. 근데 인젠 주변에서 보면 꼭 흡연을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인제는 권해 드리고 싶은 게 가족력이 있다. 가족 중에 인제는 뭐 암이 있다. 근데 특히 뭐 위암이다 그러면 쪼끔은 위쪽에 정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제 오늘 인제 공부한 것들 쪼끔 지키시면서 예 좀 생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쵸.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잠도 못 자고 또 식욕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건강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 몸은 인제 심신이 편안하면 항상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스스로가 네 그래서 아까 하태진 선생님이 또 중요한 말씀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거나 뭐 이렇게 지금 현대인들이 또 이제는 화학 물질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기 전에 이게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인가. 그래서 인제 어떤 분들은 샴푸 같은 걸 또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샴푸를 사용 안 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인제는 외국에서도 우리가 인제는 뭐라 그래야 돼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지 않을 때 뭐 전자제품이고 뭐고 뭐 일본 여행 갔다가도 사 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인제는 현대 문물에 대해서 많이 인제는 부러워하고 '우리도 언젠 이렇게 잘 살면 그런 걸 소유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현대 문명들을 쪼끔 이렇게 '외면할까?' 뭐 이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나.' 이래 가지고 어떤 분은 전자레인지도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스레인지도 유해가스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또 전기 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업가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예. 강총무 선생님 인제 얼굴 보여주셨는데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어떻게 선생님의 그런 어떤 생활 습관에는 많은 암 유해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아직 암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크게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술, 담배 다 하시죠, 선생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안 되는데. 쪼끔 덜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주제가 약한 건지 뭐 한 건지 한 분씩 이야기들을 다 하셔 가지고 원래 9시 반까지 우리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건데
예. 자유롭게 발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영옥 선생님. 네. 선생님 PR 좀 해 주세요, 오늘. 아,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도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음식을 고루고루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해요. 매일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인제 그냥 이런 평상적인 운동보다는 그 숲속에 산에 가 가지고 그 걷는다든가 예 그 자연하고 꼭 한 번씩 일 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산에를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성격적으로 좀 많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갖게 돼 가지고 너무 항상 감사를 하는데 웬간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음. 여기 작가님도 계시고 인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써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필요한 것들 그냥 안 되는 거는 그냥 제껴 둬요. 그리고는 중요한 것들을 순서로 정해서 한 1 번부터 5 번까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거 위주로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또 좀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 신앙이 이제 천주교인데 그냥 감사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런 성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간하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어떻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제 생활 그런 패턴이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요번에 한 가지 인제 브레이크를 걸린 게 뭐냐면 제가 인제 여기 작가님 계시지만 글을 제가 이제 너무 욕심부려서 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하루에 뭐 1-2 편을 꼭 써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시집을 인제 언제까지 또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아우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우 그런 목표를 하나를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또 목표를 세워 놓으면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만나러 가도 뭐 "나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아이들 왜 막 집에 막 보채면 그런 얘기 하잖아 엄마들이. "너 가서 숙제하려고 그러니?"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랬듯이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가서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리고는 "아우 나 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집으로 막 빨리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눈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머리 끝도 이렇게 좀 아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정말 예민하더라고요. 신호가 이렇게 와 줘요. 근데 그때 신호가 와 줬을 때 우리가 그걸 잘 다스려 가지고 저기 이겨 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인제 사고가 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아우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저 지금 몸에 쪼끔 과부하가 걸려서 일단은 스톱하겠다. 이제 몸이 쪼끔 회복된 다음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프리로 그냥 이 생활을 합니다. 예예. 아유,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예. 박금옥 선생님은 어떻게 생활하셔요? 아, 저는 이제 손녀랑 같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음식에 대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담배는 뭐 주변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담배 연기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뭐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 뭐 요즘은 또 그런 문화가 또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연기에 뭐 노출될 거는 없고 음식은 최대한 이제 짜지 않고 싱겁게 먹고 탄 음식은 전혀 이제 그런 거랑 저는 없고 예. 그리고 패스트푸드 음식은 이제 최대한 이제 안 먹으려고 하고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한 번만 약속하고 그냥 먹여주고 그리고 뭐 운동은 이제 주기적으로 집에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제 밖에서 걸른다든지 이제 운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게 내 몸에서 이제 간에서 해독을 잘 해줄까 안 할까 이런 것도 따져서 먹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과일, 야채 뭐 이런 균형적인 식사는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술은 워낙 저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라 술은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이거는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유지를 체중 유지는 적정 뭐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적정 체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검진도 이제 제때 잘 하려고 하고 이제 뭐 9번째는 뭐 저랑 좀 거리가 좀 멀고요. 최대한 이제 예 건강을 신경 써 요즘 100세 세대잖아요.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110세 뭐 103세 104세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요. 이제 부부가 같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걸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태진 선생님도 요즘 건강 관리 잘 하시죠? 저는 네, 뭐 주의를 좀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그 주치 간호사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돌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조경희 선생님 한번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잘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러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세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책쓰기 코치 조경혜입니다. 만약에 책을 쓰고자 하신다면, 권종옥 님께서는 좀 지금 프리로 하실 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중에 책을 쓰고자 하실 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예,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 책쓰기 코치로서, 결혼 상담사 협회의 강균아 대표님의 그 사무실에서, 저 강의실에서, 예,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다가 우리 유행진 대표님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이 강의도 오픈 강의였었죠. 그때는 듣게 되다가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이 듣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월요일날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또 미팅이 있어서 강명역에서 이까지 급하게 저녁을 먹고 가라는 거 아니 8시에 수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뿌리치고 오느라고 아직 저녁을 못 먹어갖고 좀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우리 그 요리장님 또 하시는데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건강은요
이게 울리나? 제가 건강은 옛날에는 그 건강을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그 콜라 있죠.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콜라하고 커피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콜라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큰 거 있잖아요. 대병짜리. 그걸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차를 그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애들 태우면서요. 그 콜라 대병을 뒤에 놓고 그리고 막 그 목마르면 계속 물을 안 먹고 콜라를 들이마셨어요. 그래도 젊었으니까 그때는 30대 이제 그러니까 끄떡이 없었죠. 뭐 아무 이상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이제 누적되고 그리고 커피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그냥 뭐 심심하면 커피를 마셨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위장 있죠. 위장에서 제 느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진 않았는데 이게 느낌이 왜 있죠? 위장에서 뭐 꼭 빵꾸 난다 하나? 그 실제로 이제 검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느낌에 그 빵꾸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뻥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위가 굉장히 좀 안 좋아가 밥도 잘 못 먹고 해서 그 바로 즉시 제가 커피를 끊었어요. 그렇게 커피 킬러였고 콜라 킬러였는데 커피를 끊고 그 커피 끊은 지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때까지 커피를 안 마셨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건강에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발바닥에 이제 불똥이 떨어지면은 막 이제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커피를 일절 안 마시고 한 10년 넘게까지는 일절 안 마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좀 지나니까 이제 커피가 또 한 번씩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지금도 커피는 안 마시는데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때는 커피를 이제 한 컵을 해서 그 조금만 마시고 이제 맛만 보고 그 느낌만 이제 그거 느끼고 그러고는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콜라는 제가 대병을 막 들이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콜라도 절제를 많이 했었어요. 절제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콜라는 또 소화 안 되고 하면 또 콜라 막 들이마시고 이랬거든요. 마시고 했는데 40대까지도 계속 그렇게 마셨고 50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콜라도 이제 조심하면서 거의 끊은 상태. 지금은 거의 콜라를 안 마시고 커피, 사이다, 콜라 이걸 완전 대놓고 막 물 대신에 마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 마신 거를 거의 다 끊었어요. 거의 끊고 지금은 물을 이제 웬만하면 물을 따뜻한 물 그것도 마시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또 조금 더 발전해 갖고 물에 이제 그 건강한 그거 식재료 뭐 있잖아 차 건강한 차 그리고 인삼 있잖아요. 인삼을 그걸 해서 그 그걸 뭐 홍삼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홍삼에서 또 더 흑삼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가 물하고 계속 타가 먹어요. 그리고 건강을 제 나름대로 안 한다 해도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몸 상태도 느껴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이제 헬스 걷는 것도 매일 걸어야 되는데 매일 걷지는 못하고 이제 그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걷고 헬스도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갔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늘은 이제 바빠서 못하고 오늘 내일 이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뭐죠? 만다라트 만다라트 계획표, 만다라타 네. 계획표. 예. 그 유인선 대표님께서 그거를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걸 작성하는 중에 이제 그 건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이제
아이고 이거 헬스 빨리 당장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걸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벼락치기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씩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강규남 대표님이 집에 도착하셨나 봐요. 네, 그것이 강 대표님도 간략하게 본인 소개도 하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출근했다 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어폰으로.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아마 그래서 최미정 선생님이 우리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네요. 모두들 반갑고요. 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오래오래 100세까지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좋은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유 대표님도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강의 같은 거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 대표님. 저 별로 그닥 이렇게 해드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세운상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컴퓨터 옆에서만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온 것도 이렇게 일반 사회를 먼저 접한 게 아니고,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회도 접하고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도 코로나 때도 특히 그랬고,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뭐, 돈도 들고, 시간도 앞뒤로 깨지고, 막 여러 가지 또, 만나면 밥 먹어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작 때부터도 뭐 계속 그 전에도 저는 많이 해왔던 거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공부 같이 하는 거 좋아서, 예,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그때 하는 거 있고, 여기 지금 들어오신 거랑 주소가 다 같아요. 아침 8시에 하는 거, 그리고 저녁 8시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예, 그래서 그때그때 봐서, 뭐 필요하면 늘리고, 또 좀 너무 많다 싶으면 또 줄이고, 그래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하는 분야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쪽은 제가 다 좋아해요. 예,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거, 컨텐츠도 온라인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아니면 마케팅, 뭐든지 그 전략 세우고 또 실행해 가는 거 다 좋아하는데, 오늘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만다라트가 두 가지 면이 있겠다. 도구는 확실히 한쪽으로는 아까 조경혜님 말씀처럼 챙기지 못했던 건강 부분을 이렇게 챙기게 됐다, 이렇게 하는 쪽도 있고, 근데 아까 권용옥 님이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듣고, 아이고 또 편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한테 또 괜히 목표니 뭐니 해가면서 사람들 어수선하게 만든 거 아닌가 또 이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게을러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진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예.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겨울도 요때면 저는 꼭 슬로프 가야, 그러니까 보드 타고 막 이러고 놀아야 이제 원래 되는 쪽이었는데, 일단 한번 집에 또 들어앉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앉아서 거의 모든 일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윤수 원장님도 댁에 가시는 길이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윤남 대표님 움직이시던 거랑 비슷한데요, 분위기가? 공 원장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에 있습니다. 네. 아, 오늘 2개 일정 중에 어떻게 뭐 둘 다 끝나셨어요? 아니면? 네, 지금 이제 마치고 집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가야 됩니다. 예, 아까 강윤남 대표님은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지금 댁에 가서 앉을 때까지 이동을 다 네. 생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또 습관이 돼서 제가 사회를 볼 뻔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이거는 뭐 지금 건강과 관련 좀 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컴퓨터와 친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완전 친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대학생 애들은 졸업을 하려면 뭐 영어라든가 전공 컴퓨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컴퓨터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인제 요즘 누구나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좀 더 잘하려면 뭐 이제 '컴퓨터를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학원을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제가 인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유 대표님을 소셜 전문가 협동조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유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페이스북 하시나요? 박금옥 님도 페이스북 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인제는 패친을 맺게 되면 유 대표님이라든가 다 이렇게 스토리들을 우리를 알아요. 매번 우리 스토리들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패친을 맺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 대표님은 유영진이거든요. 유영진 대표님이고 예. 다른 분들은 네. 권영옥님은 최미정님하고 패친이시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권영옥님한테 그 신청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수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최미정님하고 강청모님이나 박금옥님은 패친이 네. 아니시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래가지고 저기 다 못 페이스북 찾았어요. 있으신가요? 또 박금옥님은 있으시다 그랬는데 강청모님은 모르겠어요.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박금옥님도 저기 주소나 찾을 방법 알려주시면 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소요? 그 페이스북이요. 댁 주소 말고. 페이스북 아주 오래전에 페이스북 네. 가입을 했었는데 네. 한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한번 검사하고 나서 이제 거기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저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 들어오지 못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소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네. 채팅창에 아마 하단 오른쪽에 점 3개 있죠. 네. 예. 하단 오른쪽에 점 3개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첫 번째 단추가 채팅창이에요. 폰에서는 거기에 j.mp/socialcamp라는 주소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최미정님, 하태진님, 조경혜님, 그리고 강균남 대표님, 공윤수 원장님 전부 다 주소가 있어요. 권영옥님도 방금 제가 거기다 페이스북 주소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박금옥님하고 강청모님은 지금 방금 드린 주소 참조하시면 이 안에 계신 분들하고 쉽게 패친 다 맺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하시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지금 화면 보시면 요 밑에다가 주소창이 있거든요. 여기 소셜 웹. 예.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통 때 하시는 생활이나 이런 습관 같은 게 보이면 최미정 님이 아무래도 챙겨주시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뭘 먹고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냥 이렇게 그 서로 신경 쓴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서로 이렇게 맺고 이렇게 하면 건강 부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서로 이렇게 신경 써주기가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힘든 사람하고의 관계는 사람을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투명한 관계 이런 쪽에서는 나한테는 굉장히 크고 힘든 일이 누군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쪽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들었던 일인데 그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가 용량이 꽉 차가지고 한 달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밥 먹다가 그거 요렇게 저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요렇게 하고 해가지고 딱 해결해서 이렇게 밀어드리니까 속이 다 후련하시더라고. 그 말을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서로 이렇게 신경 쓰고 돕고 하다 보면 그러면 전체 스트레스가 참 많이 내려가겠다. 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강규남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이영진 대표님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물론이지만 네. 저 페이스북에서 혹시 유미경이라는 분이 웹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친구인지랑 그리고 페이스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게 페이스북 공유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페이스북 공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보는지 자, 최미정님 저기 잠깐 분위기 좀 흐리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괜찮은 거.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유영진 대표님께서 수시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까 이제 보셨던 시트 있잖아요. 제가 주소 보내드린 거, 그게 이렇게 생긴 표인데, 예, 여기에서 지금 보면 강규남 대표님 여기 있잖아요. 네. 예, 15번째 줄에.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여기 있는 주소 있는데 클릭하면 강규남 대표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이 바로 뜨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친구 맺으면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 자, 예, 친구를 맺는 건 둘째고, 그 다음에 우선 하나씩 할게요. 여기 보면, 다른 분하고 그분이 친구인가 알려면, 여기 보면 친구라는 자리를 가서, 예, 여기 보면 검색창이 있잖아요. 요 자리에가, 요 자리에. 예, 여기에, 아까 유미경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유미경. 한글 이름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네. 유미경. 네. 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친구가 네. 아니신 거예요, 일단은. 근데 간혹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일부만 이렇게 입력해갖고 확인을 한번 더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한글 놔두고, 영문 이름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해보시면,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우는 있어요. 지금 봐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이게 하나고, 두 번째 공유 부탁합니다 할 때, 공유는 인터넷 안에 있는 주소 모든 게 공유 대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안에는 주소 체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유 부탁합니다 이 말이 확실하지 않은 않는 부탁이에요. 근데 우선은 보통은 여기 상단에 요 주소 있지요. 네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단에 있는 요 주소를 그분한테 복사해서 네네.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붙여넣어서 보내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공유예요. 내 주소를 그분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 친구인 관계에서는 그분이 글을 쓰신 게 있으면 그 글을 내 타임라인에다 공유하는 것도 공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균남 대표님이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는데 요 글을 제 타임라인에다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공유를 쓰게 되잖아요. 네.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피드에 공유 그러면 제 타임라인으로 가져가잖아요. 이런 것도 공유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유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아까 세 번째로 뭐 하나 더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 벌써 까먹었어요. 저도 잘 확실하게 물어보고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권영옥님이 오늘 새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권영옥님한테 친구 신청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시트에 여기 맨 위에다가 권용옥님을 그냥 성함하고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네. 예, 여기 그 시트는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가 권용옥님 페이스북 예 홈페이지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요 자리 제가 아직도 요청 취소로 돼 있는 거는 권용옥님이 아직 수락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수락을 하시면 요게 친구로 바뀌겠죠. 예,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 근데 아까 제가 쓴 방법은 요런 표가 없을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최미정님을 먼저 검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미정님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실 거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미정님의 여기 친구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검색에다가 권영옥이라고 아까 입력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여기 마침 다행스럽게도 시인, 시낭송가 이렇게 돼 있으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분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교실에 와서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권영옥 선생님 여기 친구 신청했어요. 옆에 컴퓨터에서. 네, 배워가지고. 네. 그 오늘 박구목 선생님은 어떤 루트로 들어오셨죠? 어떤 경로로 오늘? 그 하태진 선생님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저기 도라지 강남콘 거기 모임에 회원이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강청모 선생님은 저기 페이스북을 하시나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네. 맨 앞에 마이크 이렇게 클릭 좀 해주실래요? 어머, 어떡해. 네,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하고 계셔요? 예, 회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나? 여기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름 쳐봤더니 금방 나오네요. 제가 이제 얼굴을 아니까요. 제가 요청했어요. 친구 요청. 저도 강청모 선생님 친구 요청했어요. 근데 강청모 선생님은 친구가 62명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선생님. 예, 맞는 건가?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저기 안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강청모 선생님은 작년 8월 13일 날 쓰셨어요. 타임라인에다가 글을. 그리고 지금 1년 넘도록 타임라인에 글 안 썼어요. 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만 했어요. 근데 이제 간혹 드물게 밖에서 보면 그 글이 오래됐는데
패치 맺고 나면 친구만 공개로 또 글을 최근 글까지 있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상황 따라서 그런 분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 또 저기 하고 또 이제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겉에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못 맺는 분도 계시고 뭐 각각이시더라고요. 예. 네,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진 대표님께서 친구 맺었다고 하는데 제가 답을 빨리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폰이 뭐를 잘못하다가 다 초기화가 됐어요.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연락처하고 사진하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거의 머리를 완전히 다 방학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예, 그냥, 멍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폰이 다 날아가서 그러는데 페이스북도 다 날아가나요, 자료가? 안 날아가요. 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암호를 한두 번만 쓱 찾아봐가지고, 그래갖고, 뭐, 금방 안 찾아진다 그러면, 항상 비밀번호 찾기로 해서, 비밀번호를 사실 찾는 건 없어요. 재설정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폰에서 재설정하는 게 제일 쉬워요. 대부분 전화번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비교적 번호를 쉽게 비밀번호 재설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모른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 지금도 폰이면 화면 공유해 주시면 들어가는 방법 안내해 드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되면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강윤남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채널들 아이디 암호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 딱 혼자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표를 따로 만들어 갖고 계시는 엑셀 형태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들어가기만 하면 자료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최미정님, 오늘 최미정님 시간인데 왜 손을 들고 계세요? 아니, 근데, 좀 전에 그런 비밀번호 이런 걸 저장해 놓으라고 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들은 얘기는 컴퓨터는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USB라든가 외장 하드에 저장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컴퓨터, USB나 외장 하드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네네네. 구글 드라이브 안에다가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완전 초보분은 이 말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거기에 어떻게 올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 되면 그러면 폰을 잊어버리면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고 컴퓨터가 망가지면 폰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안 될 때 내 전화번호로 돼 있는 거기에서 다시 비밀번호 재설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주소록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요. 내가 허락만 해주면 그러면 내 폰에 있는 그런 연락처들이 전부 관리가 되고 또 하나는 메모장을 이 메모장 저 메모장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 킵 설명드렸죠. 예, 구글 킵 쓰시면 그러면 어디에다 놔둬도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폰에서 메모해 놓으면 폰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려도 컴퓨터로 구글 들어가 보면 내가 메모했던 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원장님이나 강규남 대표님처럼 다루는 채널이 아주 많으실 때는 그런 구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관리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많이 몇 개 안 된다 하실 때는 구글 킵을 암호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런 도구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지 조금 주의하실 거는
온라인에서 이제 요즘은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수업하다가 낮은 수준 교육에서는 강사만 강의하고 내 화면을 공유할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수준이 올라가면 학생들도 자기 화면을 공유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아까 이야기 드린 암호가 들어있는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킵 같은 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조금 그거 신경 쓰는 거,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데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모든 자료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 아니요. 다 보죠. 다 보는데 사람은 못 봐요. 그 자료를. 아, 사람은 못 봐요? 예, 사람은 못 봐요. 왜냐하면 암호를 인코딩 올리는 자료를 우리 한글로 이렇게 써갖고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다 써도 올라가는 순간에 인코딩이라 그래가지고 네. 전부 암호화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예, 근데 본다는 건 누가 보냐? 기계가 보지요. 컴퓨터가 보긴 보는데, 근데 구글이 최미정님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기들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개인정보 팔면 구글은 그 높은 주가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는 해주는데, 근데 각 개인들이 활동한 그런 자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게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광고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 부분만 자기들이 챙기긴 챙겨요. 근데 그거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오히려 네이버나 다른 데들이 훨씬 심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편하게 쓰시면 돼요. 오히려 컴퓨터라든가 USB라든가 외장하드는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랜섬웨어 있잖아요. 우리 잠궈 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의 협박 대상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착한 거, 양심적인 거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구글은 자기네 이익에 철저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방어를 한다. 이거를 믿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구글 쓰는 거를 조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셔도 아이폰이 아닌 이상 아이폰 쓰는 분들도 요즘 구글 계정은 무조건 거의 다 있는데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면 무조건 구글을 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삼성폰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폰, 화웨이폰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바닥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계가 구글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폰이 돌아가려면 플레이스토어 쓰시잖아요. 근데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것 자체가 지메일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 쓰고 계신 분은 전부 구글을 열심히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안 걸리면 안 되니까. 강청무 선생님 집에 도착하셨나 봐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주. 네, 집에 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셨는데 어떠셔요? 글쎄요, 뭐 듣기만 해가지고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참여하실 거예요? 네. 아유, 타이밍이 네. 조금 늦으셨어요. 타이밍이 조금 빨랐으면 완벽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듣고 들어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길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좀 아까 잠깐 빠져나갔던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집에 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이었고 그래서 참여를 못했는데 아무튼 다음에 참석하면은 오늘보다는 낫을 것 같습니다. 좀 덜 서먹서먹할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쉽지만. 뭐 유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네. 없으시죠? 왠지 그 시한부 환자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원장님 말씀 못 하시는구나. 네. 한 가지는 있어요. 요즘은 정보가 빠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설명 들으시는 거 다른 분들도 암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주의할 사항 이거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실행 단계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발제 정도까지는 좋은데 우리 모임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 분들 성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살고 계시는 패턴, 또 각자 몸의 상태나 과거 병력, 아니면은 뭐 가족력,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각자, 오픈해도 되는 만큼만, 그것만 최미정 님이 이렇게 구글 시트 같은 걸로 관리를 하시면서 이분들의 공통된 과제라든가 또 안에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례도 듣고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나누고 서로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쪽도 이렇게 함께 다뤄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맨 끝에 수고하셨습니다. 빨간 수화기를 클릭하시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빨간 감사합니다. 수화기